허민과장님 야구 선수와 결혼했는데 막창집 알바생과 살고 있다. 너무 극단적이죠. 지금 좋아하는? 얼마 전까지 예. 네, 앞서 또 말했듯이 저희 남편이 또 프로 선수로 작년까지 또 있다가 올해부터 또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은퇴로 속 썩는 거는 남편이 아니라 저 실질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생각 많이 하는 거는 사실 저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남편이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생각이 지금 없어요. 어떻게 앞으로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되지 하는 그런 게 또 없는 거예요. 준비를 안 이게 처음에 남편이 이제 올해 계약이 끝나고 다른 구단에서 연락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상황이고 또 남편이 지금 뭐 33살이긴 하지만 90년생이에요. 어리죠. 근데 또 야구계에서는 어린 나이가 또 아닌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름이 있을 때까지 한두 달 정도 기다렸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앉아봐, 대화 좀 하자 해가지고 식탁에서 이제 앉아봐, 저 대화 얘기 좀 하자 했더니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하니까 몰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앉아봐,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그랬더니 경상도 남자니까 뭐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고 또 나가더라고요. 회피하더라고요 좀. 그래가지고 또 조금 시간을 줬죠. 그러더니 친구랑 진짜 은퇴하면은 여행도 가고 싶고 이런 게 진짜 남자의 심리인가 봐요. 친구랑 좀 놀고, 예, 좀 어디도 다니고 스크린도 치러 조금 놀고 그래서 그래 얼마나 그동안 운동만 20년 넘게 계속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좀 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떻게 좀 생각 좀 해봤어? 하고 이렇게 살짝 또 부드럽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진짜 생각을 해봤대. 프로 골퍼가 되겠대요. 20년 넘게 야구 선수만 해왔는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친구들과 또 이렇게 막 치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또 야구 선수들이 기본적인 막 좀 쓰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지. 맞다. 이거. 그래서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죠. 그래 얼마나 지금 해보고 싶은 거 해봐라고 할 수 있지만 3살, 6살의 아빠고 가장이고 제가 또 그거를 오롯이 제가 서포트 해주기에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거는 조금 몇 년 뒤에로 미루고 좀 생각을 조금 다시 해봐라. 그랬더니 또 한 며칠 뒤에 잘 생각을 했어. 기대된다. 기대된다. 스크린 골프장을 해야겠다. 스크린 골프장을 해야겠다. 골프에 빠졌구나. 골프에 빠졌나 봐, 뭐를. 지금 골프에 빠졌는데. 스크린은 돈 되겠네.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그걸 그걸 들었나 봐, 친구 누가. 친구 부르고 하겠지. 어떡하지,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고 있던 와중에 저희 또 시부모님이 대구에서 막창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대구 막창 유명하지.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어머님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네가 조금 와서 도와라 해가지고 지금 남편이 막창집에서 알바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일을 돕고 이어받으면 돼? 사업을 이어받고 있어요. 그게? 그게 또 아이들이 첫째 딸은 아빠가 마운드에서 경기하는 거 TV에 아빠가 던지는 모습을 봐서 아빠가 야구 선수인지 아는데 지금 둘째는 18개월이거든요. 둘째가. 근데 첫째는 아빠 어디 있어? 그러면 야구. 아빠 어떡해? 이렇게 했거든요. 둘째는 아빠 어디 있어? 마찬! 이렇게. 그렇게. 막창 집에 있다. 그래서 막창! 같은 이렇게 아버지인데. 또,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너무 지금 생활에만 안주하지 않고 그건 좀 다른 속상하다. 것 젊으니까 다른 거에 대한 생각들도 좀 넓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인생 선배님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정말 겪어본 선배님들이. 그래서 저는 진짜 실질적인 조언이나 이런 거 좀 선배님한테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잘 오셨어. 잘 오셨어 오늘. 소풀이 쇼잖아요, 소풀이 쇼. 아니 사실 정년퇴직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던져진 90년생의 은퇴 이야기가 이게 근데 생각해 보면 은퇴한 건 문제가 아닌데 계획이 없는 게 지금 문제가. 네, 네. 사실 있잖아요. 선발 투수였어요. 선발이었죠. 선발 투수였는데 뭐 1선발이든 5선발이든 선발 투수라는 거는 투수계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든 투수 코치, 뭐 수석 이런 데 무조건 섭외가 100% 들어와요. 무조건. 그 고민할 거 사실 없어요. 오는데 내가 원하는 곳에서 오느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오느냐 이런 거고 골프 선수 해볼까 하는 거는 그거는 하지도 말고 왜 너무 잘할까봐 지금 견제하시는 거예요? 네. 90년생이 왜 참 잘하겠다는 돈도 많이 들고 예. 헛물 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가장 좀 좋은 그래. 건 맞아. 엄마 곱창이 되게 좋아요. 그게 운 좋아가지고. 엄마 곱창이요? 엄마 아 막창집이 막창집. 그게 어쩌면 대대로 내려오고 돈 투자 안 하고. 내가 돈을 투자 안 하잖아요. 망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냥 하긴 하는데 그러지 무조건 않을까. 투수 코치 와요. 100%. 어. 1000% 와요. 1000%. 그럼 그걸 무조건 해라. 네, 무조건. 그냥 지금은 이것만 하고 있다가 그럼요. 수박 없이 예, 예. 그냥 때를 기다려라. 고민하지 말고 그렇죠. 있다가. 예, 무조건 와요. 다른 맞아요. 의견 이게 진짜 우리 현역 제일 궁금해. 선수였었으니까. 네네네. 네네. 이용대 씨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빨리 아 그럴까? 그럼 년생이라 이용대 빨리 낫겠다. 맞아. 이용대 선수는 아직 선수다 보니까 이제 은퇴를 아직 안 했잖아요. 저는 은퇴를 은퇴한 사람 중에 내 왕이다. 어. 은퇴에 관한 경험이 그거는- 있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그 야구를 그 이제 뭐 20년 넘게 해왔으니까 그 어떤 부족함, 갈망 하고 싶은 거는 지금은 없더라도 뭐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창집하고 야구하고 양다리를 걸쳐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다리를. 예, 그래서 퐁당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나중에 내 꿈을 쫓을 건지 아니면 돈을 쫓을 건지. 그래서 돈이다, 그럼 막창. 꿈이다, 야구. 중에 하나를 딱 고른다면. 막창. 막창. 하나를 딱 고른다면. 막창. 막창. 왜? 막창. 아, 돈이냐 꿈이냐 했는데 막 돈 일단 막자. 그래가지고요. 네. 그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네. 부모님하고 사진을 남편분하고 사진 하나 같이 찍으세요. 예, 예. 일단 그거 걸어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찍은 거 걸어놓은 순간부터 경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경력이 되니까 잠깐 왔다 가더라도 그건 내가 이제 그 지금 뭐 10년 전에 사진 찍어서 걸었으면 내 구력이 10년이 되는 거예요. 막창집에. 야구도 그럼 10년 하고. 누구를 위한 구력인가요? 나중에 물려받기 위한 구력인가요? 그렇죠. 보험 성격으로. 몇 년 전통할 때 10년을 더 플러스 하기 위한. 근데 사실은 겨우 90년생한테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지금 막 그만둔 사람한테 계획을 물어본다고 그게 계획서대로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야구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골프를 죽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맞아. 그게 더 빠르게 골프의 나간다. 꿈을. 왜냐면 골프는 타이거 우즈부터 시작해서 우리 최홍림 씨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왜 많아요? 6살부터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 많아. 네. 근데 막창은 야구 선수가 하는 막창. 이거 뭐 홈런 특히나 막창 대구에 뭐 너무 딱 되고. 라이온스, 예전 부모님이 했단 말이야. 돈도 괜찮단 말이야. 지금 몇 달 됐어요? 은퇴하고 이제 그 지금 막창집에 막창집 일하는- 한지 한 이제 3개월? 아, 그러면 꾸준하신데 그래. 사람은 물론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 계획처럼 내 마음이 그 세월이 어느 정도 적응하기까지는 기간이 걸리니까 지켜봐 몇십 주면 년 좋을 한 것 운동을 같아. 어떻게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다 접어버리고 생각을 하겠어. 지나면 야구도 하고 싶다. 그래요? 제가 얘기했는데 막창 하시다가 100% 코치 나옵니다. 와요. 아니 그럼 다른 분들은 은퇴 후에 약간 귀가 얇아져가지고 뭐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하태권 소장님 그런 약간 왜냐면 내가 지금 말이야 용대 때문에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나를 바라보고 또 투자를 원하는 데가 있으면 딱 그렇게 뭐 반짝반짝 빛나는 별로 가서 투자를 좀 해주신 적은 없으신지. 그러니까 이제 좀 올림픽 이제 금메달 따고 난 이후에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평상시에는 이제 월급만 받다가 이제 포상금이나 이런 걸 받으니까요. 네, 목돈이 위험하지. 들어오니까. 네, 그러니까 위험하지. 이제 주위에서 이제 뭐 주식 한번 해볼래? 내가 뭐 정보 하나 줄게. 뭐 이제 땅에 한번 투자해볼래? 근데 이제 귀가 얇거든요. 얇으면서도 제가 확신을 못 갖는 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그건 망하지 않겠다. 네, 또 안고 있다가 근데 이제 보니까 뭐 제가 이제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배드민턴밖에 없더라고요. 배드민턴밖에 없었고 그나마 다행인 게 배드민턴 이게 동호인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 진짜 많아. 맞아. 예, 많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그 뭐 위치랑 막 얘기해주고 이제 후배들이 아, 형 여기다 차리면 되게 좋고 여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공공체육관이 오픈 안 하니까 사설체육관 하면 대박이야.
그래서 차렸거든요. 코로나 중간에 차리신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1년 쉬다가 차렸는데, 근데 이제 제가 차렸는데, 제가 차린 그 주위에 한 15분 거리에 체육관이 한 4, 5개가 있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이게 다 분산이 돼 버리는 거죠. 누가 좋은 자리라고 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열심히 하고 있죠. 그걸 촬영을 한 다음에 보셨어요? 예, 예. 그래서 연구소 오잖아요. 예, 시장 그렇죠. 조사를 안 하고? 막 이게 그러니까 막 갖다 붙였어요. 뭐 이제 뭐 체육관이라고 안 하고 뭐 연구소 하고 뭐 또 하고. 그러니까 막 다 들어오면 다 하는 거예요, 다. 예, 다 해요, 다 합니다. 계획이 없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남편처럼. 그럼 차라리 배드민턴 용품점을 해보시죠. 근데 그건 또 되게 많아요. 이것도 제가 그것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희 체육관에 와서도 보시고 구매는 인터넷에 하세요. 인터넷에서. 맞아. 그래. 그건 그래. 저희가 맞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구매하시는 분. 보시면 그냥 김모 그걸 하세요. 회원님. 제가 그림 하나 띄워드릴게요. 아니, 다른 분들은 그런 거 안 하시죠? 병원 나오고 난 다음에 어차피 그 대학병원 나온다고 돈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겁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한데 괜찮네. 어찌됐건 대학을 나온 다음에는 사실은 와이프가 걱정도 했지만 아내가 기대도 했어요. 이제 개업을 하면 그치. 그 전까지는 대학병원에서 박봉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맞다. 돈을 벌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약간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체면 같은 것들을 신경을 쓰게 되니까요. 아, 대학 나왔는데 그래도 남들하고는 다르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사실 되게 독특하게 했어요. 정신과가 막 지하에 있고 복층이고 하여튼 이상해요. 햇빛 안 보이는. 네. 그리고 정신과 바닥이 검정색이요. 빛이 안. 근데 이게 또 저 나름대로는 아, 우리 내면 저 깊은 곳으로 밑으로 들어간다. 약간 이런 거를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생이겠어요. 바닥을 찍으러 온대. 그리고 진료 시스템도 이제 대학에서 못했던 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막 외국에 있는 시스템처럼 막 해놓은 거예요. 그 좋죠. 물론 좋아요. 환자분들한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도 진료 볼 때 너무 여유 있게 하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진료를 하니까 좋은데 문제는 돈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돈이 안 되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네, 일반적이지 않은. 시간을 엄청 투자할 거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자기 만족. 네. 그러니까 와이프는 맨날 너 대학 나온 다음에 이제는 좀 편하게 해주겠다면서 넌 언제 날 편하게 해줄 거냐. 아, 그런 답답함이 자기만 좀 있더라고요. 좋은 거예요, 그게. 네, 맞아. 아까 그 제 친구가 그 식당을 냈잖아요. 네네네. 그걸 자기가 맛있다는 거야. 저도 가서 먹어보고 뭐 야 먹어봐 맛있어 여기 끝내줘 그러면서 한 이제 1년 가까이 그 친구가 이제 그 식당을 드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랬거든요. 야 그렇게 맛있으면은 네가 가서 먹고 싶을 때 가서 먹어. 그럼 8,000원이 먹잖아. 이거 차리는데 2억 들어갔거든요. 2억.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꽂히면 위험해. 꽂혀가지고 했어요 결국은 차렸어. 박살나고 있죠. 코로나 끝나고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요. 아, 그러니까 거기는 코로나 끝나도 문제야. 왜냐면 왜요? 그래요? 자기 깐에는 그 주변에 이런 식당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니까. 없었던 이유가. 근데 그 주변에 그런 식당이 왜 없었는지 생각해봐야 되는 거야. 내 말이. 원조 옆에 가야 돼. 그 원조 옆에. 김영옥 씨는 그렇게 친구 그 상권 분석까지 다 잘하시는 분이 그 예전에 그 동굴에 계속 뛰시기도 하시고 어떤 투자에서 성공한 그런 얘기 또 왜? 아, 어렴풋이 생각나네. 맞아. 많았었지. 아. 이게 왜 자기 거는 안 보이고 자료화면 볼까요?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보증을 한번 서서 집을 한번 날리고 주식으로 한번 날렸는데 금융 개입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너만 알고 있어. 6개월 되면 그냥 어떻게 된 거야? 네. 얼핏 보면 굉장히 성공하신 내 말이. 철두철미할 것 예.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지금도 저기 전세 살잖아요. 이제 아직 내 집 마련을 못 했잖아요. 돈을 많이 꽂아갖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부동산도 안 맞더라고 저는. 왜냐하면 집을 분양을 받았는데 그 한 15년 됐어요. 근데 1000세대였어요 그때인데 한 120세대가 입주 안 한 거예요. 미분양. 그러니까 미입주한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건설회사에서 할인 분양을 했어요. 40%가. 어머, 40%나?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출이 좀 있었거든요. 대출이 60% 있었는데 결국은 집이
집이 이제 8인 분양하면서 집값 떨어져. 그렇죠. 예, 떨어지고 대출이자 계속 내이죠. 근데 수입이 일정치 않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 이런 공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았어. 안 맞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고통받느니 맞아. 편하게 살자.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냥, 예. 그래서 강아지도 기르고, 뭐 이렇게 맨날 그냥 뭐 강아지랑 놀고 산책 다니고. 산책 그냥. 그만 다니라고. 예, 그래. 강아지가 맨날 식탁 밑으로 들어가요. 내가 산책 가자. 산책할까 봐. 아까 나갔던 산책을 점심에 또 나가자 그러니까. 제 주변에 보면 퇴직금을 받으면 어떻게든지 냄새를 맡고 좀 이렇게 돈 냄새가 봐요. 난대요. 예, 일을 네. 근데 그 모르는 사람 같으면 투자 안 하죠. 근데 지인들 중에서 그동안 월급 받은 만큼 매달 나온단 말이야.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러면 그거를 또 상의도 안 해요. 부인이랑 같이. 그래서 제가 정말 열 손가락에 꼽히는 분들이 장렬히 쓰러지는 걸 봤어요. 근데 제 남편이 이제 사업 부도는하고 잠깐 뭔가 일을 했었어요. 대리석 사업을 했었어요. 예, 막. 그때는 좀 따박따박 돈을 벌었는데 저는 안 집에 줬죠. 대리석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그럼요. 지금도 대리석 남은 걸 다 갖고 오셔가지고. 예. 뭐 어떤 분이 우리 남편 취약점을 건드린 거예요. 정말 인도네시아에 돌산이 있는데 거기에 와서 일해. 우리 남편은 어쨌든 외국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자기 인도네시아에 가서 살 생각에 사업은 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분도 제 남편도. 그리고 하던 일을 접었어요. 예. 그리고 하던 일을 접고 몽땅 다 그거 하고 다 인도네시아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 먹으면서 먹을 생각에 들떠 있다가 나시고랭 먹으려고. 그렇죠. 그거 한번 먹어보고 돌이랑 한번 지내보고 비행기 타고 그나마 이렇게 존존이 그 대리석으로 은행에 있던 것도 싹 다 말아버리고. 근데 그게 준 교훈이라면 다시는 다른 일을 못하게 제가 만든 거죠. 그냥 쉬세요. 근데 그러고 보면 6개월 마담님은 오히려 편찮으신 건 좀 안 된 일이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사업을 버리지 않은 거는 오히려 더 나았던 거네요. 그렇죠? 아픈 것도요. 솔직히 말해서 그 나이 되면 다 아파요. 뭐 나는 안 아파요? 다 아파요. 빙고. 그렇죠. 그냥 안 할 뿐이에요. 근데 안 하고 있는 게 편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일본서 와가지고 한 15년 동안 제가 밥을 못 해줬어요. 이건 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갖다가 꼬박 더운 밥에다가 금방한 반찬에다가 이렇게 해줬는데요. 막 얼굴이 뿌해지고 그냥 몸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먹어서. 집밥에. 예, 집밥에. 그런데 그 해주는 동안에 또 열받는 일이 생겼었어요. 그동안 이제 생활을 따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드라마를 보는 시간에 밥을 주면은 테레비를 끌어오거나 그래서 자기 루틴이 있는데. 타이밍을 맞춰 잘안 씹으면서 이게 지금 몰입해야 되는데. 예예 그 식탁을 옮기거나 나중에 내가 그걸 다 막았더니 나중에는 식탁 위에다가 핸드폰을 갖다 놓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나 실컷 해줬으니까 이걸로 끄시고 각자 편하게 살자.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은 안 해줬어요. 그다음부터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또 안 해주면 안 해주는 대로 잘 찾아 먹어. 자기 먹고 싶을 때. 백종원 레시피가 있는 거. 예, 맞아요. 우리 백종원 있으니까. 예. 뼈에다가 곰탕 붓다가 저거 왔다니까요. 소방차 왔다니까요. 밤새 자가지고 그냥 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살아나갈 일을 다 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요. 남자분들도 안 해줘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네. 그 수준에서 살면 돼요. 세상 살아가는 게 별거 있습니까? 계단이 있듯이 층이 있듯이 사람 사는 것도 다 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층에서 만족하면서 그냥 살면 되는 거야. 뭐 드라마 보고 울고 남자들 앉아가지고 거칠이 드라마 우리 신랑은 드라마 보고 울어요. 그러니까 60만 넘으면 울어. 네네. 이 60대도 보세요. 울어요? 50대도 보세요. 소장님은 예.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은퇴 후에도 계속 이어진 일이 배드민턴하고 연관된 일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다른 일을 해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제 생활 패턴을 분석을 해보니까 좀 밖으로 돌아다니고 여행하고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춘천까지 갔다 와보자. 이제 가려고 딱 천까지. 딱 일었으면 와이프가 어디가? 아니 내가 잠깐 어디 좀 갔다 오려고. 아니 어디 가는데 일도 없는데 집에서 좀 쉬지. 지금까지 계속 코치하고 감독한다고 집 밖으로 돌았는데 지금 나하고 같이 좀 쉬면서 같이 좀 있어주고 내가 한 밥 좀 먹고
지금 이제 좀 지금까지 삼식이를 조금 이제 새끼 먹는 사람들을 좀 이제 좀 싫어했잖아요. 제 아내는 좀 반대로 같이 있어주고 내가 한 밥도 좀 먹어주고. 우와. 그동안 못했으니까 그런 예. 거예요. 근데 지나봐. 근데 저는 지금이야 뭐. 저는 그래. 오늘 또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속 편하게 이제 얘기하라고 전복죽을 좀 차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알지 않냐고 내가 이제 좀 신경이 좀 고기보다 좀 예민하거든요. 과민성 뭘 먹고 나면 이제 좀 밑으로 배설도 하고. 과민성.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좀 간단히 먹고 오는 걸 좋아하는데 아내는 이제 되게 이제 잘하라고. 차려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 이게 다른 사람들은 삼식이 소리 듣고 이게 혼자 외로운데 이분은 너무 그런 왜 거를 그러냐면은 같이 아직 해줘야 되고. 젊잖아요. 부부가 젊잖아요. 우리는 다 60이 넘은 은퇴한 사람들이고 아직은 한참 젊잖아. 아까 50도 안 됐다 그랬잖아요. 아니 젊으면은 밥을 그런데 젊은 우리도 그 나이 되면은 밥 남편 다 차려주고 야 전복 다 뜯어서 다 해주고 다 해주고. 전복을 뜯어서 물질해가지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